백만장자가 가난한 노인에게 동물 냄새가 난다며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2일 후 이런 일이 일어났다. 백만장자가 가난한 노인에게 동물 냄새가 난다며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노인이 실제로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은 그 여름 아침 분주했다. 서두르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한 특이한 인물이 눈에 띄었다. 낡은 밀짚 모자를 쓴 노인이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였다. 강원도 시골 마을에서 온 농부였다. 그는 낡은 가방 하나와 함께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소식을 품고 있었다. 김철수는 천천히 탑승구로 걸어갔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에게는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다. 불안함도 있었지만 주름진 갈색 눈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탑승 카운터에 도착해 거칠어진 손으로 티켓을 내밀었다. 친절한 젊은 직원이 그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다. 김철수님, 퍼스트 클래스네요. 특별한 여행을 앞두고 계신가 봐요. 라고 그녀가 탑승권을 건네며 말했다. 김철수는 당황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퍼스트 클래스라고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전 그냥 일반석을 원했어요. 직원은 다시 한번 티켓을 확인했다. 착오 없습니다. 선생님 좌석은 퍼스트 클래스예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로 김철수는 탑승구 쪽으로 향했다. 그는 이 여행이 단순히 하늘을 나는 첫 경험 이상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한편 공항 반대편에서는 우아하게 차려입은 한 여성이 지나가는 곳마다 주목을 받고 있었다. 이윤서, 유명한 서울 사교계 인사였다. 그녀는 런웨이를 걷듯 공항을 가로질렀다. 하이힐 소리가 반짝이는 바닥에 울려 퍼졌다. 이윤서는 모든 면에서 김철수와 정반대였다. 그가 소박함과 겸손함을 내뿜는다면 그녀는 사치와 오만함의 화신이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그녀의 파란 눈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훑어보았다. 퍼스트 클래스 탑승구에 도착한 이윤서는 공항 직원들의 공손한 인사를 받았다. 그녀는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바빠 직원들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때 운명이 두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로 했다. 김철수와 이윤서는 퍼스트 클래스 탑승줄에 나란히 서게 되었다. 김철수의 소박한 옷에 배어있는 농장 특유의 냄새가 이윤서의 예민한 코를 자극했다. 그녀의 코가 혐오감에 일그러졌고 신랄한 말이 튀어나왔다. 세상에 이게 무슨 냄새예요. 누가 축사 전체를 비행기에 가져온 것 같네요. 김철수는 그때까지 터미널 창문으로 비행기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다가 당황스러워하며 이윤서 쪽으로 돌아섰다. 뭐라고 하셨나요? 이윤서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네, 당신이 줄을 잘못 썼다고 말했어요. 이코노미석은 저쪽이에요. 아니에요. 김철수가 정중하게 탑승권을 보여주며 대답했다. 저기 직원분이 제 자리가 여기라고 하셨어요. 이윤서의 얼굴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죠?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이윤서는 재빨리 항공사 직원에게 다가갔다. 전에는 거만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이제는 명령조로 바뀌었다. 책임자와 당장 얘기해야겠어요. 여기서 심각한 실수가 있었나 봐요. 젊은 직원은 이윤서의 위압적인 태도에 겁을 먹고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네네 고객님, 지금 바로 책임자를 모셔오겠습니다. 상황이 전개되는 동안 김철수는 침묵을 지켰다.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지만 말없이 서 있었다. 김철수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을 몇 분 후 항공사 책임자가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도착했다. 이윤서가 즉시 다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없어요. 보세요. 동물 냄새가 나고 여기를 더럽히고 있잖아요. 당장 내보내세요. 지친 표정의 중년 남성인 책임자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손님의 우려는 이해합니다만 승객분이 유효한 티켓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윤서가 거칠게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난 이윤서예요. 내 남편은 이 항공사 대주주 중 한 명이에요. 이걸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예요. 책임자의 얼굴이 이름을 알아듣고 창백해졌다. 그는 슬픔과 체념이 뒤섞인 표정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김철수에게 돌아섰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이코노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승객의 편안함을 보장하는 게 회사 정책입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을 느끼며 김철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도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퍼스트 클래스 구역에서 나가면서 김철수는 이윤서의 의기양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드디어요. 이제 문명인답게 여행할 수 있겠네요. 노농부는 이코노미석 맨 뒷줄의 좁은 좌석으로 안내받았다. 자리에 앉으며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의 의료 검진 결과와 함께 앞으로 몇 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 들어있었다. 김철수는 한숨을 쉬며 봉투를 다시 넣었다.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줄 것 같았던 서울행 여행이 씁쓸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때로는 인생이 레몬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레몬이 주어지면 그는 체념의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언제나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다고. 비행기가 이륙했다. 승객들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운명이 얽힐 이야기의 시작도 함께 실어날랐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윤서는 일시적인 승리를 만끽하며 자신의 행동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코노미석에서는 김철수가 눈을 감고 아들과 농장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꿈꾸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났다. 서울 중심가의 세련된 카페에서 한 젊은 여성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대리석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안절부절못했다. 이수진, 이윤서의 딸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와는 달리 수수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이었다. 불안한 초록색 눈동자로 주변을 살피다 마침내 문으로 들어서는 인물에게 시선이 멈췄다. 거의 1년 동안 사귀어온 남자친구 김준호를 보자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김준호는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다. 어수선하게 흐트러진 검은 머리가 그에게 매력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그는 단정하면서도 편안한 차림새였다. 잘 다림질된 흰 셔츠에 고급스러운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미안해요, 늦어서. 그가 수진에게 가볍게 입맞춤하며 말했다. 교통이 정말 끔찍했어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주문을 하면서 수진은 카푸치노, 준호는 아메리카노, 둘은 활기찬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로의 하루 이야기, 꿈,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변의 누구라도 두 사람의 눈빛을 보면 진정으로 사랑에 빠진 연인임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있잖아요. 잠시 후 준호가 말을 꺼냈다.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수진은 호기심에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뭔데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제 가족에 대한 거예요. 제가 그들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 이제 아버지를 소개해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그거 정말 좋겠어요. 늘 당신 가족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준호가 말을 이었다. 제 아버지는 당신이 상상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은 소박한 분이세요. 농부시죠. 수진은 혼란스러운 듯 눈썹을 찌푸렸다. 하지만 당신 가족이 농업 분야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약간 긴장한 듯 미소 지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분은 더 소박한 삶을 선호하세요. 강원도에 있는 우리 주요 농장을 직접 관리하세요. 땅을 직접 일구는 분이죠. 수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거 정말 멋져요, 준호야. 빨리 아버님을 뵙고 싶어요. 한편 도시 반대편의 고급 사무실에서 이윤서는 열띤 전화 통화 중이었다. 김씨네 농장을 어떻게 매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더 많이 제시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 값이 있어요. 이윤서는 전화를 3개 내려놓았다. 좌절감이 역력했다. 그녀는 일어나 파노라마 창문으로 걸어가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부동산 제국은 역사상 가장 큰 거래를 앞두고 있었다. 강원도에 호화 리조트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모든 게 완벽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 김씨네 농장이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땅이었지만 팔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알베르토, 그녀가 비서를 불렀다. 차를 준비하세요. 그 김씨네 농장에 직접 가봐야겠어요. 우리 제안을 거절하는 바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군요. 이윤서가 예기치 않은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김철수는 농장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생각은 멀리 떠나 있었다. 그날 오전 아들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고 있었다. 아버지, 준호가 말했었다. 아버지께 소개하고 싶은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김철수는 아들의 눈에서 보았던 반짝임을 기억하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의 돌아가신 아내의 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빛이었다. 물론이지 아들아. 그가 대답했었다. 이번 주말에 여기로 데려오렴. 이제 석양이 오렌지색과 분홍색으로 하늘을 물들이는 것을 바라보며 김철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들에 대한 기쁨, 만남에 대한 설렘,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생각하며 느끼는 슬픔이 뒤섞였다. 그의 마음은 지난 몇 달간의 사건들로 되돌아갔다. 서울로의 여행, 공항에서의 굴욕적인 사건, 그리고 의사들에게서 들은 소식까지. 이 모든 일들이 그로 하여금 농장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했다. 김철수는 그 이후 매 순간을 자신의 최신 발명품을 완성하는 데 바쳤다. 척박한 땅을 비옥한 들판으로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관계 시스템이었다. 이것이 그의 유산이 될 것이다. 가족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농부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동안 김철수는 몇 달 전 자신을 모욕했던 여자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얽힐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서울로 돌아와서 수진과 준호는 만남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럼 약속한 거예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번 주말에 아버님을 뵈러 농장에 가기로 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다. 네, 정말 기대돼요.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좋아하실 거예요. 수진은 준호의 손을 다정하게 꼭 잡았다. 분명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곧 우리 가족들도 서로 소개할 수 있겠죠. 어머니도 당신을 더 잘 알게 되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의 순간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래요. 한 걸음씩 나아가죠. 연인들이 다정한 키스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 그들은 지평선에 몰려오고 있는 폭풍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윤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농장을 손에 넣겠다고 결심한 상태였고, 김철수는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준호와 수진이 있었다. 사랑에 빠져 자신들의 세계가 곧 극적으로 충돌하게 될 줄도 모른 채. 운명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 복잡한 퍼즐의 각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질지,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를지 지켜볼 일만 남았다. 밤이 서울을 덮었고 그와 함께 모든 관련된 이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격동의 날들이 예고되고 있었다. 무대는 준비되었고 배우들은 각자의 위치에 섰다. 이제 드라마가 펼쳐질 준비를 마쳤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이윤서는 서울을 떠나 강원도로 향했다. 그녀의 개인 운전기사가 고급 SUV를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운전하는 동안 그녀는 뒷좌석에서 태블릿을 열심히 두드리며 문서들을 검토하고 앞으로 있을 협상 전략을 점검하고 있었다. 알베르토, 그녀가 옆자리에 앉은 비서를 불렀다. 이 농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실히 갖고 있는 거죠? 알베르토, 마른 체격의 중년 남성은 가는 태에 안경을 긴장한 듯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김씨네 농장은 대대로 그 가족이 소유해 왔습니다. 현재 소유주는 김철수 씨, 68세 과부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윤서의 입가에 포식자 같은 미소가 번졌다. 완벽해요. 외롭고 늙은 농부라 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안에 그 땅은 우리 것이 될 겁니다. 한편 김씨네 농장에서는 김철수가 닭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나이와 서서히 그를 갉아먹는 병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농장 일의 시작을 직접 감독하는 일과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아침은 공기 중에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준호가 몇 시간 후면 도착할 예정이었고 그와 함께 그토록 소개하고 싶어 했던 여자친구도 올 것이었다. 아들 생각을 하자 김철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준호는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암울한 진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워나가는 이유였다. 푸르른 들판을 거닐며 김철수는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최근 프로젝트를 바라보았다. 그가 개발한 혁명적인 관계 시스템이었다. 그 광경은 그의 가슴을 자부심과 희망으로 가득 채웠다. 이 발명품은 국가의 농업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이고 그는 이를 준호와 공유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이 무르익어갈 무렵 김철수는 차 소리를 들었다. 그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부풀었다. 준호가 일찍 도착한 것일까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서 보니 이 시골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차량이 보였다.
이윤서의 SUV가 농장 본체 앞에 멈춰 섰다. 이윤서가 채서 내리자 그녀의 하이힐이 부드러운 흙에 살짝 빠졌다.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다. 분명 이런 환경이 불편한 듯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가 다가오며 친근한 미소로 인사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윤서는 돌아섰다. 비즈니스적 매력을 뽐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김철수의 얼굴을 보자 얼어붙었다. 순간 그녀의 눈에 인식의 불꽃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억눌렸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태도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김철수 씨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윤서입니다. 이윤서 기업의 CEO죠. 김철수는 즉시 몇 달 전 공항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여자를 알아보았다. 그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예의를 지키기로 했다. 제가 바로 김철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윤서는 자신이 멸시했던 바로 그 남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농장 매각의 이점에 대해 잘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천문학적인 숫자, 지역 발전, 그리고 단 한 번뿐인 기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철수는 인내심 있게 들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한 가면을 쓴 듯했다. 이윤서가 말을 마치자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이윤서 씨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농장은 매각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곳은 우리 가족의 유산이고 저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윤서의 얼굴이 놀라움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거절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김철수 씨, 제가 제안하는 금액의 규모를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군요. 이 돈이면 남은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김철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윤서 씨, 인생은 단순히 편안함이나 돈으로만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제 역사이자 현재, 그리고 제 아들의 미래입니다. 그 어떤가 격으로도 이것을 살 수 없습니다. 이윤서가 반박하려는 찰나 또 다른 차가 접근하는 소리가 모두의 주의를 끌었다. 준호와 수진이 도착한 것이었다. 젊은 연인은 차에서 내리며 눈앞의 광경을 혼란스럽게 바라보았다. 김철수, 이윤서, 알베르토, 그리고 운전기사가 모두 농장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버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불렀다. 괜찮으세요? 김철수의 얼굴에 아들을 보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준호야, 잘 왔다. 그는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한 이윤서를 향해 돌아섰다. 이윤서 씨, 실례지만 손님들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장은 매각하지 않을 겁니다. 서울로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이윤서는 이렇게 직접적인 거절을 받아 당황한 나머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이 김철수의 차분한 얼굴에서 준호로 그리고 수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알아보고 거의 숨이 멎을 뻔했다. 수진아? 이윤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수진도 이 뜻밖의 장소에서 어머니를 만나 똑같이 충격을 받은 듯했다. 엄마? 저는 준호 아버님을 뵈러 왔어요. 무거운 침묵이 일행을 감쌌다. 각자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이윤서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의 표정이 서서히 드러났다. 김철수가 먼저 침묵을 깼다. 내면의 감정의 폭풍을 감추는 평온함으로 그가 말했다. 자, 이야기할 게 많은 것 같군요. 모두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하며 얘기를 나누어 보는 게 어떨까요? 평소 따뜻하고 평화로운 농가의 거실은 이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김철수, 준호, 수진, 그리고 이윤서가 식탁 주위에 앉았다. 따뜻한 커피가 담긴 컵이 각자 앞에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첫 모금을 마시려 하지 않았다. 알베르토와 이윤서의 운전기사는 조용히 물러나 두 가족이 이 미묘한 상황을 다룰 수 있도록 했다. 준호가 먼저 무거운 침묵을 깼다. 누군가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혼란과 점점 커지는 이해 사이에서 약간 떨렸다. 김철수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은 테이블 주위의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아들아, 그가 시작했다. 운명이 우리에게 장난을 친 것 같구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연결시켰어. 이윤서는 그때까지 충격과 분노의 표정을 유지하고 있다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수진아, 너 이걸 알고 있었니?
내 남자친구의 가족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 마지막 단어에는 경멸의 기색이 묻어났다. 여전히 상황에 어리둥절해하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 엄마. 저는 전혀 몰랐어요. 준호가 그의 가족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아버님이 농부라고만 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다. 맞아요. 저는 수진이 제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알아가길 바랐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나 가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이윤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가진 것이라고? 준호군,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기나 해요. 여기서 낭비하고 있는 잠재력이? 김철수가 이윤서를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단호했다. 이윤서 씨, 지금은 이 땅의 금전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논의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윤서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놀란 듯했다. 그녀는 김철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관찰하는 것 같았다. 그의 눈빛과 태도에서 무언가가 불편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죠? 그렇죠? 그녀가 평소에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는 달리 불확실한 어조로 물었다. 김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윤서 씨. 몇 달 전 서울행 비행기에서 만났습니다. 비록 그때의 상황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지만요. 이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공항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내며 자신이 무엇을 했고 누구에게 했는지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그녀를 덮쳤다.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감지한 수진이 어머니와 준호의 아버지 사이를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엄마, 당신이 그 비행기에서 준호 아버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이윤서는 생전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다. 평소 그녀를 감싸고 있던 오만함이 사라진 듯했다. 그녀는 갑자기 취약해 보였다. 김철수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보며 상황을 통제하기로 결심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가 차분하고 사려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는 눈물 맺힌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준호와 수진에게로 돌아섰다. 너희 둘은 서로 사랑하고 있어. 그건 너희를 보는 누구에게나 분명해.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편견이 너희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마. 이윤서는 여전히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쓰며 혼란과 마지못한 존경이 뒤섞인 표정으로 김철수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제가 한 일 이후에 어떻게 그렇게 이해심 있을 수 있으세요? 김철수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이윤서 씨, 인생은 원한을 품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비밀을 공유할지 고민했다. 정직함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고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저는 희귀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제게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폭로는 방 안에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았다. 이미 아버지의 상태를 알고 있던 준호는 눈물과 싸우며 고개를 숙였다. 수지는 숨을 헐떡이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윤서는 마치 발 밑에 땅이 무너진 것처럼 느꼈다. 저는 몰랐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이전의 모든 오만함이 사라진 상태였다.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게는 매일, 매 순간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농장, 준호에게 남기고 싶은 이 유산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이윤서 씨, 이건 단순히 땅이나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에 관한 것이고 우리 자신을 넘어 지속될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겁니다. 김철수의 말이 끝나자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감쌌다. 모두가 그의 말을 곱씹고 있었다. 준호가 용기를 내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일을 여기서 계속하고 싶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농장, 아버지의 발명품들, 아버지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저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윤서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완전히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인생 전체가 사업, 이익, 사회적 지위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다. 이 소박한 가족에게서 보이는 사랑과 헌신을 보며 그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우선순위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목소리가 흔들렸다.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당신의 땅을 사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모든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김철수는 이윤서를 바라보았다. 냉혹한 사업가의 외면을 넘어 그 안에 있는 인간을 보고 있었다.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이윤서 씨.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상황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농장의 들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와보세요. 그가 모두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하며 말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행이 창가에 모이자 김철수는 자신의 혁신적인 관계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농장의 생산을 확대할 계획, 그리고 이 땅이 가진 밝은 미래에 대해 설명했다. 그 순간, 용서와 화해의 순간,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이윤서는 처음으로 땅의 금전적 가치를 넘어 그 이상을 보기 시작했다. 준호와 수지는 역경을 통해 더욱 강해진 그들의 사랑을 느꼈다. 그리고 김철수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강원도의 한 농가 거실에서 상호 이해를 향한 첫걸음이 내디뎌졌다. 어쩌면 오랫동안 열려있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일지도 모른다. 준호와 수진의 약혼 이후 몇 주 동안 김씨 가족과 이씨, 가족 사이에 긴장된 평온이 자리 잡았다. 준호와 수진은 상황이 그들의 관계를 흔들지 않도록 결심하고 농장 프로젝트에 전념하기로 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준호는 수진과 함께 들판을 걸으며 아버지가 개발한 관계 시스템의 세부 사항을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봐요, 수진. 그가 땅을 가로지르는 거의 보이지 않는 일련의 관로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시스템은 물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영양분을 더 효율적으로 분배해요. 혁명적이죠. 항상 도시에서만 살아온 수진은 매혹되어 있었다. 정말 놀라워요, 준호야. 아버님은 정말 천재세요. 한편 서울의 이윤서 기업 본사에서 이윤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농장에서의 만남은 그녀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죽음을 앞두고도 그토록 열정적으로 자신의 땅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철수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알베르토, 그녀가 비서를 불렀다. 내일 모든 일정을 취소해요. 여행을 다녀올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의 놀라움 속에 이윤서가 다시 김신의 농장을 찾았다. 이번에는 오만한 태도도 흙에 빠지는 하이힐도 없었다. 그녀는 시골 환경에 더 적합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진정한 호기심의 표정이 어려 있었다. 김철수가 그녀를 현관에서 맞이했다.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이윤서 씨, 이런 뜻밖의 방문이라니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윤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김철수 씨, 저는 농장에 대해 배우러 왔습니다. 당신의 일에 대해서요. 물론 당신이 가르쳐 주실 의향이 있다면 말이죠. 노 농부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치켜 올라갔지만 곧 그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그리고 부디 저를 철수라고 불러주세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김철수는 이윤서를 농장 곳곳으로 안내했다. 관계 시스템의 모든 세부사항, 재배 방법, 그리고 미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윤서는 주의 깊게 듣고 질문을 하며 머릿속으로 메모를 했다. 알고 계세요, 이윤서 씨. 그들이 현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김철수가 말했다. 제가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끝이 다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윤서가 궁금해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세요? 우리가 여기서 개발한 이 시스템 말입니다. 그가 설명했다. 이것은 건조한 지역의 수천 명의 농부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를 대규모로 실현시키려면 사업적 안목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윤서의 눈이 그 의미를 깨닫고 커졌다. 파트너십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사업 경험과 우리의 기술이 결합된다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향력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이윤서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단순히 개인적 이익을 넘어 자신의 재능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생각이 그녀 안에 잠자고 있던 불꽃을 일으켰다. 철수 씨,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우리 계약을 맺은 것 같군요. 한편 멀리서 이 상호작용을 지켜보던 준호와 수진은 희망에 찬 눈빛을 교환했다. 어쩌면 그들은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몇 달이 지나고 김철수의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지만 그는 놀라운 결단력으로 내일을 맞이했다. 내일의 물 프로젝트에 대한 그의 열정은 그에게 추가적인 힘을 주는 듯했고 그는 이윤서, 준호, 수진과 함께 아이디어와 계획을 논의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가을의 어느 아침 황금빛 나무잎들이 바람에 춤을 추는 동안 김철수는 자신의 관계 시스템이 처음 구현된 들판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노력의 결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윤서가 그의 휠체어를 밀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변함없는 위안의 존재가 되어 있었다. 준호와 수진이 손을 잡고 옆에서 걸어갔다. 들판에 도착하자 그들의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초록빛 농작물이 줄지어 시야가 닿는 곳까지 뻗어 있었다. 그들의 발명품이 성공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아름답지 않나요? 김철수가 말했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윤서는 그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주름진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도울 거예요, 철수 씨. 당신의 유산은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날 밤 농가의 현관에 모여 김철수가 모두에게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이 제 삶에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준호, 내 아들아, 넌 나에게 그토록 많은 자부심을 안겨주었어. 수진, 너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지. 그리고 이윤서. 그는 잠시 멈추고 그녀와 의미 있는 눈빛을 교환했다. 당신은 나에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내일의 물 프로젝트는 단순한 회사나 발명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과 이해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꽃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김철수는 그들 각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을, 이것을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사용할 것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들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후 몇 주 동안 김철수는 점점 더 약해져 갔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날들조차도 그는 정신을 맑게 유지했고 항상 친절한 말 한마디나 지혜로운 조언을 건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조용한 겨울밤, 김철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인 채 평화롭게 잠들었다. 장례식은 그의 삶과 유산을 기리는 축제였다. 전국 각지에서 농부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고 많은 이들이 김철수의 관대함과 발명품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관이 땅속으로 내려가는 동안 이윤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준호와 수진에게 다가갔다. 당신 아버지는 그녀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저에게 진정한 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영향, 우리가 감동을 주는 삶들에 관한 것이죠.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계속해 나갈 거예요. 아버지의 꿈이 전국으로, 가능하다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할 거예요. 수지는 살짝 부른 배에 보호하듯 손을 얹었다. 그들이 몇 주 전에 알게 된 놀라운 소식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도록 할 거예요. 단순히 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변화시킨 사람의 이야기를. 그 후 몇 년 동안 김씨네 농장은 단순한 농촌부, 동산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농업 혁신의 중심지로 변모하여 전 세계의 연구자들과 농부들을 끌어들였다. 내일의 물 프로젝트는 확장되어 이전에는 거주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지역에 희망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는 자상한 할머니가 된 이윤서는 사업과 확장된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다. 그녀는 종종 농장 거실에 걸린 김철수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상상조차 못할 방식으로 바꾼 그 남자에게 조용히 감사를 표했다. 이제 두 아이의 부모가 된 준호와 수지는 열정과 헌신으로 김철수의 유산을 이어갔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야기, 큰 꿈을 꾸고 그 이상을 이룬 소박한 농부의 이야기가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했다. 그렇게 김씨네 농장은 사랑, 이해, 그리고 비전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고 가장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았다. 김철수의 유산은 푸르른 생산적인 들판에만 남은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와 친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동받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농장은 특별한 행사로 분주했다. 준호와 수진의 첫째 아이인 철민이의 5번째 생일이었다. 한때는 대립했던 두 가족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이윤서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김철수의 초상화 앞에 앉아 있었다. 철민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줄까? 철민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네, 할머니, 들려주세요. 이윤서는 미소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용감하고 지혜로운 농부가 있었단다. 그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 그녀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준호와 수지는 현관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손은 서로 꼭 잡혀 있었고 수진의 배는 2번째 아이로 불러와 있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준호가 속삭였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매일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만드는 모든 변화에 함께하고 계신 거죠. 농장 너머로 새로 개량된 관계 시스템이 설치된 넓은 들판이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한때 황무지였던 곳이 이제는 생명력 넘치는 녹색의 바다로 변모해 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꿈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동안 이윤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때 그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들, 돈, 권력, 지위, 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깨달았다. 진정한 분은 바로 여기, 이 테이블 주위에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들,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김철수 씨, 그녀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당신의 꿈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식탁 위에는 내일의 물 프로젝트의 최신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이제 이 기술은 전 세계의 건조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수많은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업 성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였고 한 사람의 비전이 어떻게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준호가 잔을 들어 올렸다. 아버지를 위해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위해. 김철수 할아버지를 위해 철민이가 즐겁게 외쳤다. 비록 그는 한 번도 증조 할아버지를 만난 적은 없었지만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방 안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것은 김철수의 미소일지도 모른다. 그의 가족과 그의 꿈이 계속해서 번창하는 것을 지켜보는. 이렇게 김씨네 농장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것은 용서의 힘,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한 사람의 비전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았다. 김철수의 유산은 단순히 농작물이 자라는 들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감동을 준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미래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교훈을 남긴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큰 선을 위해 함께 일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김철수의 꿈처럼 우리 각자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